기업의 임원 면접이 한창 진행 중인 어느 날 오후, 대기업 하하국제의 회장 강현우는 회의실에 앉아 신입 임원 후보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흰 머리가 살짝 비친 정갈한 헤어스타일, 예리한 눈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냉정하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면접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검토하며 비서에게 다음 후보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조용히 열린 문 사이로 들어선 한 여자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곧은 자세, 그리고 조용한 말투가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이름은 윤지수, 30대 초반, 전략기획실 임원 후보로 올라온 인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 임원 후보 윤지수입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하지만 정제된 어휘와 또렷한 시선. 평범하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강현우는 무표정하게 그녀의 이력서를 들여다봤다. 그는 늘 서류 첫 장만으로도 70%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한 줄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모친 윤서영 현직 소상공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 이름. 무려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 윤서영. 그는 28살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결국 가족의 압력과 자신의 야망 앞에서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 앞에서 가슴이 요동쳤다. 설마.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그러나 면접을 진행하면서 강현우는 자꾸만 지수의 얼굴에서 과거 서영의 흔적을 찾아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을 지그시 내리갈며 말하는 습관까지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지수가 내 딸은 아닐까?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혼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 면접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강현우의 정신은 이미 딴 세상에 있었다. 비서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회장님, 이력서 전체 정리해서 다시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윤지수 씨, 조금 더 알아봐 주세요. 가족 관계까지. 며칠 뒤 비서는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들어왔다. 윤서영 씨, 30년 전 강 회장님이 해외로 떠나신 직후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셨습니다. 결혼 기록도 없습니다. 확신으로 바뀌는 직감. 강현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 놓쳤지만 다시는 잊을 수 없었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남긴 딸,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강현우는 결국 결심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회사 회장이 아닌 한 남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직감을 품은 채 윤서영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오후 서울 근교 조용한 마을의 작은 도서관. 비서는 사전에 위치와 시간을 확인해 주었고 강현우는 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차량 안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고도 어색했다. 젊은 시절의 패기 대신 책임과 후회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용히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햇살 사이로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서영 씨 계신가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지금 아동서가에 계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책장 사이에서 누군가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뒷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서영이었다. 서영아. 조용히 건넨 이름 한마디. 서영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돌아섰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눈빛이 마주쳤다. 현우 씨?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약간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여전히 성공한 모습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감. 하지만 그 속엔 묵은 감정과 오래된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영아, 솔직히 말해줘. 지수 혹시 내 딸이야? 서영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지나갔다. 그리고 곧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묻는 거야? 지수가 우리 회사 면접을 보러 왔어. 그녀의 이력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리고 눈빛과 말투가 너와 너무 닮았더라. 서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맞아. 지수는 내 딸이야. 말을 듣는 순간 강현우는 숨을 삼켰다. 확신이 진실로 바뀌는 그 순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서영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당시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미국으로 떠났고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그리고 내 아버지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끊어놓겠다고 했어. 그래도 아이라면 알려줬어야지. 그땐 내가 혼자서라도 지키고 싶었어.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아이는 나에게 전부였어. 그리고 너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 강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지수에게 내가 아버지라는 걸 말할 생각이야. 서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수는 좋은 아이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수하게 자랐어. 내가 감추고 싶었던 건 사실보다 책임감 없는 아버지의 존재였어. 그 말에 강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서영과 아이 곁에 없었던 세월. 그건 어떤 변명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현실이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강현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지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침묵해야 할까? 그녀는 진실을 원할까? 아니면 평온한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 결국 그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말하지 않기로. 하지만 그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켜보기로. 그는 비서를 불러 말했다. 윤지수 씨 특별관리 대상에 올려주세요. 성과 관찰, 성장 지원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십 기회도 함께. 그날 저녁 강현우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흰 종이에 한 줄을 남겼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강. 다음날 아침 비서는 그 편지를 지수의 책상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지수는 출근하자마자 그 편지를 발견했다. 글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다음 단원에서는 지수가 비밀을 알아채는 순간 어머니와의 조용한 대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두 사람의 감정선이 이어집니다. 출근길 윤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접힌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어떤 꾸밈도 발신자 표시도 없이. 호기심의 봉투를 열어본 지수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읽고 손이 멈췄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마이너스 강. 순간 머릿속에 면접 당시 강현우 회장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분명 이력서를 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이상한 침묵을 가졌었다. 그리고 몇 주 전 회장이 불쑥 건넨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때는 단지 옛 친구였다고만 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딘가 숨기려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다. 지수는 손끝이 살짝 떨렸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감정은 이성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채기 마련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마음이 복잡한 채로 오랜만에 어머니 윤서영을 찾았다. 엄마 나왔어. 서영은 웃으며 딸을 맞이했지만 지수의 어딘가 복잡한 표정에 살짝 눈치를 챘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피곤해 보여.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았어.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식사를 했다.
지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볍게 풀어놓았고 서영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지수가 슬며시 꺼낸 한 권의 낡은 사진첩. 엄마, 이거 오랜만에 꺼내봤어. 앨범을 넘기던 중 서영이 손끝을 멈춘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그녀와 옆에 선 강현우. 둘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진짜였다. 지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사람 누구야? 서영의 표정이 굳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야. 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라는 걸 어머니의 눈빛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혼자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지? 서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힘들었어. 근데 너 덕분에 하루도 외롭지 않았어.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감사해, 엄마. 서영은 딸의 손을 잡아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수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강현우 회장. 둘은 짧게 눈을 마주쳤다. 지수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그 어떤 언급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곁에 있어 주셔서. 그 후로도 둘은 마주칠 일이 종종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이해로, 배려로, 그리고 어른의 방식으로 그 진실을 감췄다. 강현우는 그날 이후 또 한 통의 익명 선물을 준비했다. 지수의 생일에 맞춰 작은 액자 하나와 축하 메시지. 새로운 나이를 응원합니다. 어느 누군가. 지수는 책상 위 선물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단원에서는 지수가 회사에서 점점 성장하며 보여주는 리더십,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강현우가 느끼는 구성애와 묵직한 자부심, 어느 날 닥쳐온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암묵적 연대감을 다룹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윤지수는 회사에 점점 적응해갔고 입사 초부터 뛰어난 기획력과 성실함으로 주목받았다. 작은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으로 시작한 그녀는 1년 만에 팀장을 보좌하는 핵심 인력으로 발탁됐다. 회의 시간, 강현우 회장은 멀리서 그녀의 발표를 조용히 지켜봤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 탄탄한 논리,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그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와 너무 닮아 있었다. 책임을 질 줄 알고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혼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떠났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다.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지수야. 그의 겨울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하하국제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분쟁. 전략기획실은 긴급 대응팀을 꾸려야 했고 지수가 실무 총책을 맡게 됐다. 그건 명백히 초고난도의 과제였다. 상대국 기업과의 이해관계, 투자사들의 눈치, 그리고 내부 경영진의 불신까지 모두 지수가 감당해야 했다. 며칠 동안 지수는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부서들과 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기획서에 펜 자국이 지워질 틈 없이 더 씌워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그 모습을 강현우는 매일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늦은 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는 수차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싶었다. 괜찮냐, 도와주고 싶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수 씨가 맡은 프로젝트, 가능한 모든 부서 자원을 지원해 주세요. 명분은 전략적 우선 과제로 한다고 전해요. 며칠 후 지수는 결국 성과를 냈다. 분쟁을 조율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하던 날 회장실에는 조용한 박수가 울렸다.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을 하려는 순간 책상 위에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 액자엔 이런 문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용기는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될 겁니다. 익명의 동료로부터. 지수는 액자를 들고 창가에 섰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누군지 몰라도 고마워요. 시간은 흘렀다. 지수는 승진했고 사내 리더십 교육의 대표 강연자로 섰으며 후배들에게 본받고 싶은 선배로 손꼽히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변함없이 회장실 창 너머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리고 애틋하게.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한 장 받았다. 만성 심장질환 정기적인 치료 요망. 의사는 말했다. 무리한 일정은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후 그는 회장직에서 은퇴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지수에게. 이 편지를 받았을 즈음이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처음 면접장에 들어왔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단다. 너는 내 젊은 날의 실수이자 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나는 끝내 내게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저 너의 곁에 조용히 함께할 수 있어서. 그게 나에게는 참 큰 축복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너의 아버지 강현우. 지수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회사 내 작은 추모 공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무의식 중에 그 존재를 느꼈던 걸지도 모른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이 이야기는 이루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피어난 부모와 자식의 연결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깊은 행동으로 전해지고 어떤 인연은 아무 말 없어도 평생을 함께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